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고 관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불참엔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부도 노동계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노동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남이 이 자리가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조금 설레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계하고 이게 만남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노동계가 이렇게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함께하고 노동계의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고 이끌어내고 해야만 노동계가 꿈꾸는 그런 세상에 그만큼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노총 그 길에 동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듯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며 노사정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사실상 노사정의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며 노사정의 복귀는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탈원전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축한 셈입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재개 의견이 중단보다 19%포인트 앞섰던 점을 수용한 겁니다. 그 어느 조사보다도 주어진 기간 동안 절차는 공정하게, 수기는 풍부하게,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부분도 함께 주목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라 신한울 4호기 등 신규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신규 원전 건설은 없던 일로 하고 로드맵에 따라 현재 24기인 원전 숫자를 단계적으로 10기가량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해 원전 감소로 인한 발전량 감소를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과방위는 부산, 울산의 국립부산과학관과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건설 현장을 시찰합니다. 정부의 원전 재개 수용 이후 첫 현장 시찰인 만큼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 거듭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는 주택과 교통 분야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며 외통위 구주반은 주 영국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한국인 유학생 인종차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사관 측의 소극적 대응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관계자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진상규명 방침을 밝힌 검찰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계 수수 의혹을 흘려 망신을 주고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불구속 수사하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의견을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는 중단됐지만 명품 시계를 받아 논두렁에 버렸다는 의혹이 실제로 보도되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각본대로 흘러갔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뿐 아니라 당시 검찰 간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개혁위는 이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이 사건에서 검찰 관계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경과됐다 하더라도 진상규명을 1차 목표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시효의 문턱을 딛고 스스로에 대해 칼끝을 들이댈 수 있을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